언제까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굴레를 줄 건데요. 깨트려야죠. 그리고 저들의 의식도 깨트려야죠.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에서 요즘에 국가에서 보복, 경제 보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은 제가 일본 경제 보복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우선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어에. 전 일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겁한 프레임의 시작. 무슨 얘기냐면, 보복이란 건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뭘 했는데요. 일본이 여태까지 저희 모든 역사나 가해자지 저희가 지금 어디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저희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세부 내용은 희생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 단어 자체가 외부에, 해외에 한국이 공격해서 우리는 하는 것 뿐이다는 설정이죠. 아주 비겁한 가해자예요. 그래서 저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가보겠습니다. 일본 총리께서 말하죠. 두 자릿수 보복. 경제 전면전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이거 도발로 봐요. 경제 보복 아니고 도발이라고요. 저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잘 가야 되느냐. 각자 입장이 다르겠죠. 협력할 이웃이 맞느냐. 일본한테 제일 가까운 이웃은 우리가 기존에 맞긴 맞아요. 지리상으로는. 근데 저분들이 이웃이냐 좀 보시죠. 공범이라 표현했는데요. 우선은 과거 IMF 때 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제시대까지 갈 필요 없고 IMF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22년 전 IMF 위기는 일본 은행에 의해 터졌다. 어디에 의해서 터졌다? 일본은행. 자, 단기 외채 절반 차지한 일본계 자금이 IMF 때 어땠다? 먼저 탈출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굴욕을 겪게 된 결정타는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 결정이 그 말 나와 있는 거죠. 자, 한국을 가장 잘 지켜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 왔던 뉴욕, 런던, 홍콩 금융시장 앞다퉈 한국이 큰일 난 줄 알고 돈을 뺐다. 설명을 좀 필요하겠죠. 세계 금융 허브인 런던, 뉴욕 등에서 한국을 제일 잘하는 시장으로 그 당시에 보는 건 일본을 보는 거죠. 가장 많은 당장 투자도 했었고 절반 이상이니까. 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경제 관계에서 협력 관계가 컸고 제조업 연결해서 그래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제일 아는 사람이 돈을 빼네. 더군다나 과거에 한국이 많은 슬픈 역사고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속된 그거 있잖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쟤를 보호해야 되거나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데 가차없이 빼는 걸 보고는 정말 큰 위기다. 웬만해서는 안 뺄 것 같은데 일본이. 그래서 뺐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타 맞고 곤두박질. 1995년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과 장점인 주석 얘기인데요. 장점인 어렸을 때 내가 직접 봤는데도 일본은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뗀다. 난징 대학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 정치인들은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고 말씀하셨고 일본은 경악했다. 그래서 이 회고록에서 유 장관이 하신 말씀은 이 발언이 IMF 행을 불렀다. 이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 말은 진실이겠죠. 제 말은 일본의 행동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열받죠. 좋은 이웃인가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단기 외채가 정말 큰 결정타예요. 그 당시에 한국이 외환보유고 한 200억 달러, 지금은 5천억 달러 가까이 가죠. 그 중에 단기 외채가 100억 달러 내야 되는데 그게 다 일본계 100억 달러 자금이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한국의 금융시장은 일본의 목줄을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죠. 자, 일본이 이웃이냐고요? 전혀 이웃으로 안 보입니다. 일본은 또 한국 길들이기, 그 당시에도 저거라고 보는 거죠. 저 사실이라면. 또 그럴 수 있었죠. 왜? 우리 금융시장이 완전히 목줄을 걸려서 걔한테 끌려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래를 위해 먼 길을 가려면 한 번은 밟고 갈 잡초라 본다. 전 이번 일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 국가도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 부국이고 물론 국민은 좀 힘들어요. 많이.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부딪히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보통 난세 혼돈의 시대에 기회가 오고 영웅이 온다 그러죠. 주변 환경 상황 모든 거 해볼 합니다. 자, 오늘 주요 할 얘기들 4가지 주제. 금융, 관세, 자산압류, 이동, 돈과 사람의 이동 정리를 말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돈 지랄로 표시해놨습니다. 아군이 아닌 걸 알고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 IMF 겪어보니 쟤는 가까운 이웃 아니다.
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입니다. 19년 7월. 1은행의 한국 자산 67조 원. 뭐 결론만 딱 보면 금융보복 영향 미미. 이해하기 싫으시면 저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미미합니다. 안 보이신 글자는 제가 켜놓습니다. 단기 자산 114억 달러. 저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고요? 큰 돈이죠. 한국 돈 얼마? 약 12조. 환율 따지면. 11조, 12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 푼 게 얼마? 15조. 견디죠. 못 견딜 돈 아니죠. 우리나라 은행의 총 자산과 비교하면 얼마? 2.5% 수준. IMF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전체도 아니야. 그냥 단기 자금만 해도 100억 달러 수니까 다 가져가면 헐떡거리죠. 죽죠. 근데 지금은 저 정도. 조금. 아주 겨우. 자, 전체 돈 단기당 별거 아닌 수준의 돈 양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2번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후로 가만히 있었나요? 한 번 IMF 맞고 또 맞았는데 많은 시스템을 강화시켰죠. 강합니다. 그럼 기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기업은 회사 보유금 되게 많죠. 일본이 돈 빌려줄 때 아무나 빌려줍니까? 일본은 대부분의 돈이 우량 기업 위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요즘에 회사 유보금이라 이제 돈 벌어놓은 거 쌓아놓는 거 투자한 거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본과 경제들이 밀련 해보셨잖아요. 7월이 다가가니까 어떠세요? 해볼만 하죠. 반도체부터 건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우리 삼성부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을 들어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대법원 집행을 막고 뭐 이렇게 일본 말 들어준다면, 자, 일본 은행들이 일본 말 들을까요? 한국 기업이 나빠도. 코로나도 어쨌든 한국 기업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전제를 두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말을 들을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 투자금 빼지 마 하면 그대로 두나요? 이 조건 좀 풀어볼 게 있습니다. 과거에요. 과거에 갖고 하면 IMF 얘기를 하면, 만약 이번에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이거죠. IMF 때 결정타 누가 날린 거다? 일본 은행 아니고 일본 정부가 날린 거다. 말 들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만약에 거절하면 철저히 경제 논리죠. 뭐 경제 논리만 보자 이거죠. 얘들이 지금 우리한테 돈 뺄 상황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 부채 얘기예요. 97년 IMF 때 400%, 금융위기 때 123%, 2018년에 65%, 대기업은 20% 미만. 돈 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두 가지 양칼을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대출들도 쉽죠. 한국 요즘에 외환보유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119도 되게 많아요. 통화사업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거 달리죠. 어떤 호의를 베풀려면 일본 애들이 댓글에 통화사업부 해달라는 거냐. 됐어. 신이 없는 자의 선물은 나중에 도구로 돌아옵니다. 사업해보시면 알죠. 일본 신이라고 못 느낍니다. 과거의 잘례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그 돈 받아서 채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자, 대출 도달 더 심한 거 뭐가 있죠? 금리죠. 금리 요즘에 원래 일본 자금 많이 쓴 이유가 우리가 금리가 싸잖아요. 근데 요즘 돈 다 풀죠. 금리 너도나 낮췄죠. 다 싸요, 다 싸. 한국 우량 기업들은 이번에 뭐 양극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회사채 한번 찾아보세요. 근 코로나 이후에 우량 기업들 다 성공했죠, 해외에서. 돈 구기 쉽다고요. 쉬운 말로 한국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은. 일본 돈 아니어도 돼요. 비우량 기업은 이런 시기가 더 심하지만 사실은 원래 비우량 기업들을 외국 일본 애들이 투자 안 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신뢰 문제를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홍콩 사태 때문에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허브 필요하다 그러죠. 일본, 도쿄, 싱가포르. 뭐 한국 해보자는 건데, 뭐 싱가포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쿄도 하고 싶어 하는데, 금융허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치와 연결이 떨어져야 되죠. 이번에 홍콩이 왜 점령 적골됐는데 아시잖아요. 금융의 신뢰는 정치 연결한 순간 박살나죠. 죽어요. 그런 일본이 저런 상황에서 한국 금융 제재 이유 없이 막한다고요? 하라 그러죠. 뭐. 본능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본능적으로 일본 은행은 수익을 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이 많은 금융 돈을 한단 말이에요. 큰 강국이니까. 근데 배당 이득이 되게 많아요. 주식에서. 기업들의 수익은 분명히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배당이 좋을까요? 내년엔 좋을까요? 그건 다른 얘기다 이거죠. 배당 좋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한국이 벌릴 시장이냐고. 한국의 이번에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건 뭐죠? 경제 활동을 유지하게 만들었죠. 근데 막 버리고 간다? 경제 논리 없이? 그러던가. 한국은요, 요즘에 인기 아이돌이에요. 일본만 전화 안 오죠? 세계 각국 다 오죠.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문화가 이짐에 있는 거 아시죠? 아주 못된 문화. 그걸 많이 퍼지게 했죠. 사람 따시키는 거. 일본은 누군가 스타가 되고 하면 우하죠. 지금 전 세계 한국이 뭔데요? 스타잖아요. 아이돌. 근데 무슨 우긴 거예요, 사실은. 자, 필수제 얘기. 이제 관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빨리 해서. 관세 얘기는 뭐 쉬워요. 우리 무역 적자죠, 대일본은. 일본이 흑자된 국가 중에 우리 한 3위 되죠. 우수 고객이죠. 일본에서 일본이 우리 거 무역 수입에 가나요? 현대자동차,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 쟤들은 꼭 필요한 거, 싸고 필요한 거, 좋은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것밖에 수입 안 쳐요. 자, 수입의 양이나 어떤 지금 수익 이득을 봤을 때 맞불로 관세 때려버리면 누가 세금이 많고 누가 피해가 더 클까요? 맞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본 진출 한국 기업, 한국 진출 일본 기업 또는 제품으로 생겼을 때 누가 타격이 클까요? 잃을 것이 많은 것이 누구인가요? 맞불 놓으면요, 일본이에요. 자, 깡패라고 제가 정하는데 뭐냐면요, 저는 이거 자산압류 얘기 나오잖아요. 깡패지, 깡패. 청산 끝 일본 국민. 일본 국민은 개인 청구권 인정했죠. 외국인에서 안 된다. 항상 유별나요, 일본이. 일본이 항상 유별나죠. 외국인 차별이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법적 근거는 뭐 국제법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압류할 수 있다. 누가 판단하는데 그거. 자, 압류자산 품목, 뭐 국가 자산,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뭐 대사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위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업 자산 하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자유 경제 체제에 그걸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걸 걔들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 밑밥 깔라고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양아치 같아요. 자, 세계적 이슈와 가해자 판단 결정.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 이슈가 됐을 때 지금 한국은 아이돌.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죠. 정부 차원에서까지 어떤 이렇게 해서 보상해 준 게 어떠냐라고 다 싫어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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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누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해자냐? 자, 일본에 이제 일부 자산이 있는 분들이 있죠. 개인이나 뭐 이렇게 경제. 근데 그분들이 일본에 그 정도 있으려면 여력은 대단한 거죠. 그 정도 피해는 안타깝지만 감수해야죠. 자, 정지는요, 지금 모든 게 스탑됐죠. 사람 이동, 일본 스탑 많이 됐죠. 물건, 그 다음에 자본. 일본이 이제 금지하면 뭐 송금? 일부 하루에 뭐 금액을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지를 할 수 있죠. 비자 발급부터. 근데 우리가 좀 사전 예행 연습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노제팬. 이 운동으로 사실은 거의 한 10개월, 1년간 우리는 사람 이동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했죠. 더군다나 코로나 터졌죠, 올 초에. 저는 이거를 사전 교육으로 봐요. 경제 시스템에서 정지됐을 때. 특히나 일본하고는 더 심한 거고. 저걸 했잖아요, 연습을. 누가 타격이 클까요? 국민 입장에서. 국가는 일본이 돈은 많다니까요. 국민이 돈 많냐고? 국민이 편하냐고? 그건 다른 얘기. 자, 비대면 시대에 데이터는 이동한다. 데이터 이동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미래를 선점하는, 자,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치고 나가려 할 때 우리는 확실한 종주마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말이. 일본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자,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인데요. 저는 지금이 이 변화의 시대에, 보통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무협지를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 혼돈의 기회가 잡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급변한 시대인데 우리만 변하면 모르는데 전 세계가 혼돈이죠. 근데 우리가 우선은 이미지상 떴어요. 바이러스는 반복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느냐.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되죠. 그래서 경제가 스탑하지 않게 했죠.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죠. 한국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제일 적다. IT 인프라 이제는 뭐냐면 미래로 나가려 하는데, 아까 말한 종주마, 적토마, 뭐 이렇게 치고 나가려는데 그 말이 준비된 나라. IT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 인재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인재부터 틀리죠. 일본은 사람 없잖아요. 미국은 한국이 필요해요. 이번에 중국하고 보시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그 G11 초대할 때 인도를 초대했는데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적대군 거 아시죠? 미군 기지 인도에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죠. 중국이 저렇게 되고 러시아는 여전히 중국하고 호흡하고 있고 경제적 요인 때문에 가장 전면에 있죠. 제일 앞에 선봉장처럼. 근데 이번에 브랜드가 확 좋아졌죠. 진짜 시스템이 잘 돌아가 보이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볼까요? 미국은 지금 사실 일본하고 우호적 관계가 맞아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중요해요. 현재까지도 꼭 그래 왔어요. 그러나 항상 그대로는 없잖아요. 한국을 머리 아프게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역사적 이슈니까 지금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게 세계화 이슈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되죠. 이거 요즘에 한국의 이미지 이거잖아요. G11에서도 야, 얘 친구하기 좋아 소개하는 거잖아. 얘 괜찮아 써봐. 근데 정말로 브랜드가 떠 있죠. 일본 한국이 불필요. 우리가 불필요한가요? 지소미아 남북철도 뭐 이건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지소미아는 꼭 북한만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바로 아니잖아요. 미사일이나 이 비행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드 왜 경북 쪽에 뒀나요? 북한 탐지하려고? 아니죠. 예. 중국, 러시아 이런 거죠. 예. 필요해 쟤들. 남북철도 나중에 운 좋아서 잘 되면 유럽 철도가 연결하면 비용 문제죠. 이 운반하는. 예. 되게 중요해요. 유럽 물품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자, 이제 결론 내면, 이제 변화 시대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번에 요즘에 이제 모 당의 위원장님, 김 위원장님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실현 강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래 있는데, 재밌는 말.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싼 곧 돈인 시대. 저 두 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했어요. 저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전 세계 스카우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입했을 때 우리가 준비된 거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가 아까 종주마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들이 저게 이제 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 잘하셨죠. 일본은 저거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IT 기반 시설과 인재 발휘 방법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우위의 선점에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저런 상황 때문에 덩치가 아니라 전략과 주변 환경 요소가 먹힐 타이밍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옛날처럼 일본의 금융이 우리의 목에 개목걸이 걸어놓은 상황도 아닌데 좀 심한 편인데요. 일본이 좀 변화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변화 시대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보통 과거 영광에 더 묻혀서 다 자아도취라 그러죠. 일본에 지금 6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분들, 거품 시대를 지닌 분들은 자아도취했죠. 한국이 G20 들어가면 전혀 몰라요. 대부분. 놀래는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다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뭐냐. 내가 봤을 때 주변에서 사람을 살아보면 망하기 딱 좋은 사람. 돈 많은데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 자, 급변화 시대가 기회를 준다. 변하고 있죠. 전 세계가. 자, 내가 가진 것이 미래의 열쇠. 우리가 가진 힘, 온라인,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 행정력 이런 것들이죠. 자, 1% 불인정, 90% 인정. 99% 인정.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그래도 긴장하고 있죠. 많은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긴장하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여유만만. 여유 부여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보기엔 칼이 아니고 막대기예요. 자기들 칼 휘두르 하고 있는데 칼이 안 보여요. 막대기밖에. 한국을 뭐 이렇게 물리적 전쟁 아닌 이상 팔 하나 잃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하고 하면. 물리적 전쟁은 저는 제가 하는 분석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일본, 미국 없는 이상 팔 하나 경제적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일본이 강국이거든요. 그러나 팔 하나 잃는 정도로 전면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북한이 매일 떠들죠. 야, 전쟁할 거야. 그런데 북한은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전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떠들기만 하고 그 시스템 유지하려고 하죠. 그대로. 그래야지 독재를 할 거 아니에요. 비슷해 보여요. 저 일본을 보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자, 미래 시장의 선도자는 누구다? 우리다. 일본이 아닙니다. 현재는 일본이 북은 맞습니다. 자, 우리를 원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적으면 두렵겠는데 많아요, 지금. 과거 인식을 깨트려 줄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굴레를 내 목에 걸려있던 이상한 줄을 줄 건데요. 깨트려야죠. 그리고 저들의 의식도 깨트려야죠. 동급이 안 되면 일본하고는 친구가 안 되고 이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이번에 결론적 얘기는 하여간에 별 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베 그다음에 아소다로 뭐 두 자릿수 막 떠드는데요. 계속 떠들어 주시길 오버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면전 하면 고통이 올 수 있겠죠. 근데 팔 하나 잃고 한국 줄 때 그 상황 아니에요. 동기어진입니다. 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